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6월 4일 11시를 넘었습니다. 지금 법원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오는 5일, 내일이네요. 내일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정권의 우호적인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이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고등법원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방법원장급이기도 하고 여기서 대법관이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냥 대법원에 가서도 그냥 확정되는 율이 90% 이상이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인데, 이 서울고등법원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8명의 부장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한데, 조선일보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상고법원을 만드는 대신에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식의 엄청난 의혹인데, 그런 증거도 없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도 그냥 검토해본 이미 판결이 난 걸 가지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 쪽과 협의할 때 하나의 자료로서 그냥 끌적여 본 것이다. 이것이 실현된 것도 아니고 재판에 그런 외부의 입김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대법원장이 마치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게 퍼져나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와서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외부보다는 법원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부장판사들이 입장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일부 대법관도 지난 1일 김 대법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소위 자칭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이나 법관들은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로는 고발할 사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재판 중에 상당 부분은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선고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 대법관들이 나서야 한다. 대법관들 더 침묵 말고 진실이 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은 작년에 말이죠. 작년 초죠. 한 판사가 법원 행정처 간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언에서 시작됐습니다. 특정 서클 출신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 있었다.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 커지더니 난데없이 블랙리스트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과 연관이 되어서 마치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명단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블랙리스트 조사를 해보니까
없어요. 없었다는 게 확정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야죠. 그런데 또 이번에는 난데없이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다른 표적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재판 거래라는 말이 등장한 것 자체가 물론 그 뒤에 의혹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은 의혹이라고 하면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심정을 한 70% 굳혀주는 겁니다. 이 의혹은 선동가들이 자주 붙이는 것인데 의혹이 아닌 것이 밝혀지더라도 의혹이란 그 꼬리표 때문에 마치 보통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란 이 말은 우리 사법부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 가장 큰 책임자는 현재로 보니까 현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든지 물러나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탄핵해야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심어줄 방법이 없을 거예요. 반드시 책임자를 응징해야 이게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사법부입니까? 스스로 민주주의 필수 조건인 상권 분립을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선동 세력한테 상납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선동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동. 이 한국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선동입니다. 선동이 가장 중요한. 근데 이 선동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탄핵 사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국정농단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그것은 두 사람 간의 비밀스러운 문제였지 그게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없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극히 적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국정농단. 이것보다도 훨씬 큰 국정농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한 거, 이거는 국정농단 급으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을 국정농단으로 선동을 하니까 이게 탄핵 사태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는 즉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선동에 불을 꺼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다. 언론은 그 직업적 특성상 거짓말과 선동을 구별해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특권에 따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동에 앞장선 것이 언론이었어요. 언론이 선동에 앞장서는 나라는 국민들이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9%의 언론이 선동에 앞장선다? 그러면 국민은 1%의 언론을 통해서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론이 선동기관화 되면은 검찰, 판사, 정치, 국회가 다 따라옵니다. 그것이 만든 언론의 선동이 만든 압도적 분위기에 의해서 그것이 탄핵 사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동에 맞설 수 있는 집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맞설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그게 법원입니다. 법원, 판사입니다. 첫째, 헌법이 선동에 넘어가지 말도록 헌법이 명령을 합니다. 동시에
법관들을 보호해 줍니다. 헌법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르라고 했지 여론조사를 참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언론을 참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관은 신분이 보장됩니다. 또 법관의 재판에는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공안사건이라든지 특별한 사건에는 정권의 관여가 있었고 거기에 정보부나 안기부의 역할이 있었지만은 1987년 민주화가 된 이후에 적어도 법관의 재판에 권력층이 직접적 관여를 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충분히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용기도 없다면은 그것은 민주시민 자격이 없는 거죠. 법관 이전에. 그건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법관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그 선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기만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그 용기도 초인적인 용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용기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안에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그 중에는 민주주의적 대한민국적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뭉치기도 해가지고 법원 내에서 선동 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 선동적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다수겠죠. 압도적 다수라고 봅니다. 양식 있는 판사들이 끌려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블랙리스트 조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그 의혹을 제기한 판사들을 문책하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로 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또 거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별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법부의 권위에 먹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자해지입니다. 판사들이 나서야 돼요. 여기 고등법원과 대법관이 나서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도 하나의 좋은 힌트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수십 년의 판사, 재판 경력을 가진 분들이 소신 있게 용감하게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